네, 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의 취업 컨설턴트 강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새해 인사 많이 받으셨을 텐데 새해 인사는 많이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빠르게 찾아서 그 일을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IT 직종 및 직무 이해입니다. 사실 IT 직종 직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광범위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앞으로의 어떤 시대에 과연 좀 IT 쪽에서는 어떤 직무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어떤 회사 근무 내용과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으로 한 가지 조금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과거가 동그라미가 크게 그려져 있고 현재, 미래 순으로 동그라미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회사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실 과거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갈고 닦았는지, 또 사회 경험이 있다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일 거고, 두 번째, 현재의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 직업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의 어떤 성격의 장단점, 또 직무 수행과 연계해서 장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하나, 두 개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미래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오프닝 장표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이기에 회사에서 궁금한 것들이 과거와 현재 얘기일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과거와 현재 얘기를 물어보는 건 전부 미래에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직무와 연계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잡은 IT가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어떤 회사 근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진로의 설정에 조금 도움이 되고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맞는지를 조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산업 분류가 사실 1번부터 이렇게 15번까지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전기, 전자를 비롯한 15번 IT 통신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이제 취준생들에게 어떠한 취업의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이제 설명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사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IT, 인포메이션 단어와 테크놀로지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포메이션이 과연 무엇이고 테크놀로지는 과연 무엇인가? IT 분야에 진로를 설정하고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취준생들은 이러한 인포메이션과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세계의 어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면서도 사실 조금 분야가 다릅니다. LG CNS와 쌍용정보통신은 예전에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또는 시스템 구축이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IT 서비스라는 어떤 사업의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풀몬이라는 회사는 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그러나 식품은 사실 상당히 어떤 안정적인 그리고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 어떤 경영의 성과를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IT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풀무원 같은 식품 제조 회사, 결국 일반 기업에서는 IT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근무했던 바텍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헬스케어 어떤 분야에 있는 유망한 어떤 강소 기업입니다. 바텍에서는 치과에 가보면 진단 장비라고 하는데 CT 또는 파노라마라고 불립니다. 이런 어떤 진단 장비를 통해서 어떤 치과에서 어떤 치료로 되는 교정, 발치 또는 임플란트 이런 부분에 시술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에 필요로 하는 엑스레이를 찍는 어떤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과연 여기서는 식품회사와 달리 헬스케어니까 결국 이러한 진단 장비를 만드는데 IT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IT 산업은 그래서 IT 서비스, 그 다음에 솔루션, 그 다음이 기업의 IT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IT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는 IT 서비스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솔루션, 나는 어떤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일반 기업의 성장을 좀 도모하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IT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어떤 전반적인 진출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 사례입니다. 사실은 대기업도 있고 사실 IT에 대한 분야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상당히 비전 있는 기업들 또한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 리스트들도 여러분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확인하는 것도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의 채용 공고 사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상당히 화두고 이슈입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의 어떤 다양한 내용의 어떤 예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용 공고 사례만 보더라도 하나의 은행의 채용 공고입니다. 사실은 일반 행원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T 부문의 신입 행원, 또 하나는 디지털 부문의 신입 행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러한 IT 부문의 신입 행원으로서 여러분들이 관심과 또는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IT 분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엔 은행, 금융에도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카카오뱅크, K뱅크 같은 사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경쟁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IT 쪽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볼 것들은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IT, 스마트, 핀테크 부문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을 일단 선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IT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제한적인 요건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IT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듯이 IT는 금융에도 전 산업에도 걸쳐서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앞에서도 여러 기업 리스트를 보고 여러 진출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와 관점의 분석입니다. 사실 제가 취준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정보에 대한 분석은 사실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들은 사실 입사 지원할 때 확인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관점에 대한 분석은 제가 예전에 작년 12월입니다.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기업의 관점을 분석하는 부분을 몇 가지의 키워드로 그 성공 취업 엑스파일에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아마 찾아보면 자세한 내용들은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이 무엇을 선호하냐는 겁니다. 기업은 개인과 달리 목표 중심이다. 목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 목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소스,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능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결국 어떤 일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으로 수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 이후에 피드백, 모니터링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에서 기업 분석이 좀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 IT 진출 분야가 폭넓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좁혀서 여러분들의 어떤 강점과 연계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두 가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의 변신인데 주식 트레이더 600명에서 2명으로 급감, 임직원 4분의 1 컴퓨터 기술자로 교체. 이 역시 4차 산업혁명과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변화입니다. 전체 직원 3만 5천 명 가운데 약 4분의 1인, 그렇죠? 4분의 1인 9천 명이 IT 인력입니다. 한때 600명에 달하던 주식 매매 트레이더가 2명으로 줄었습니다. 과연 2명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또 역량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실 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 트레이더가 하던 대부분의 일은 결국 200명의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관리하는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켄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회장인 브랭크 페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골드만삭스는 금융 투자 회사가 아니다. IT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IT는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펼쳐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후에 세계 공용어, 좀 생뚱맞은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쓰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어를 자동 번역해주는 번역기도 상당히 발전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세계 공용어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10년 뒤에는 아마 한국에서 유럽까지 당일치기가 가능할 겁니다. 과거에 개발하다가 주춤했던 초음속 비행기가 예견대로는 2020년 후반이면 초음속 비행기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럽까지 당일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이 하던 일들 중에서 사실 의사, 변호사, 전문적인 어떤 일인데 이러한 일들이 정밀한 어떤 수술을 하는 로봇,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또 로봇에 의해서 변호사 업무까지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컴퓨터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IT 진출을 원하는 취준생들은 특히나 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엔 독서만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융합이라고 하는 거, 결국 컨버전스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제가 인포메이션과 이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조금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테크놀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인포메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의 감성을 이해하는 것, 또 논리적인 것들, 역사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그게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 그게 또 기술적으로 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독서만큼 중요한 거는 기초 어떤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선형 대수학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하학의 어떤 문제들을 방정식에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선형 대수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IT 쪽에 알고리즘을 잘 구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을 관심 있게 많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실 조직에서 검증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초 학문 중에 수학이 중요하고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도 이제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코딩, 일반적으로 가장 기초가 되던 코딩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예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 교통수단인 버스입니다. 이 버스에 보면 사실 모든 버스가 아직까지는 국내에 다 적용되진 않았지만 많은 버스들 중에 특히 이제 좌석,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빈 좌석을 카운트해 주는 것들이 사실 버스에도 보이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고요. 또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러한 빈 좌석을 알려주는 결국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고민이 2000년도 후반, 2008년, 9년부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빈 좌석 수를 보여주는 저 디스플레이, 저 기능을 과연 알고리즘으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결국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계속 카운트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교통카드가 전체적으로 뭐 보급률 자체가 뭐 95%, 99%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현금으로 교통비를 결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 교통카드를 대고, 그러니까 승차, 하차 하는 경우에 뭐 음성 메시지도 나오지만 승차, 하차로 해결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국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약에 현금을 내는 사용자, 교통 이용자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운전자가 카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 그 오류는 빈 좌석수에 대한 오류일 텐데 결국 교통 이용자가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카운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빈 좌석수의 디스플레이가 오류가 나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이제 이러한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교통카드의 보급률이 저조할 때는 사실 어떤 빈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서 그 센서를 인지하게 되면 결국 좌석으로 카운트를 하고 빈 좌석 수를 차감하는 이러한 것도 고민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을 했으나 결국 보다 코스트를 적게 투입하면서 원하는 목적,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이 아마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아주 단순한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습성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인재들이 결국 IT에서 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IT의 이제 정의입니다. IT란 과연 무엇인가요? 제가 폭넓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의 보십시오.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이다.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을 모두 표현하는 총칭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정적인 어떤 국한돼 가지고 어떤 분야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결국 통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ICT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전기 쪽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되는 용어가 있다고 하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IT에 대한 부분들의 좀 더 산업적인 부분들에 좀 특화된 그런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IT 산업 분류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사실 IT에만 정말 국한시킨다고 하면 이렇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건 결국 물리적인 어떤 제품 또는 장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 또는 군사용의 제어 기기 또는 디지털 정보 어떤 가전기기들을 사실 개발할 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가죠. 그런 IT 기술들이 결국 엔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결국에 물리적인 어떤 제품이 있는 경우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좀 우수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특정 고객 또는 불특정 고객이지만 또 어떤 고객의 어떤 층, 고객을 또 창출해내는 그러한 어떤 분야가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IT 서비스는 IT 분야에서 프로세스를 수행하거나 또는 구축하고 이 전문적인 일을 수행해서 보수를 받는 산업이 되는데 결국 IT로 혁신하고
효율성을 좀 더 높여줘서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기업과 또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어떤 톡톡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 IT 서비스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산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 인베디드는 사실 뭐 개요 및 정의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보면 대표적인 예로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에서의 컴퓨터 CPU에 해당하는 OS죠. OS를 개발하는 이러한 어떤 산업 분야가 소프트웨어 산업 인베디드 분야입니다. 주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 판매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다 총망라해서 이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산업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 패키지입니다. 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상위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죠. 그다음에 기업의 전사적인 자원 관리를 하는 ERP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 이런 SAP 또는 오라클, 더존 ERP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ERP 전사적 자원 관리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기능의 솔루션입니다. 뭐 제조업의 경우에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 SCM 또는 MES 또 연구개발 쪽에서 하는 PLM, PDM 이러한 솔루션들을 사실 필요로 합니다. 결국 이게 기업이 영속적으로 그 기업이 유지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결국에 기업의 스피드를 높여주고 사업을 번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결국 매뉴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데이터의 기반에 의한 어떤 이러한 시스템,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전문적인 또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한컴, 핸디소프트, 안내, 뭐 보안 쪽에 뭐 유명한 회사죠. 이러한 특정의 어떤 영역에 특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러한 업체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IT 서비스 산업입니다. 사실은 다양한 분야 있습니다. 전 산업, 앞에서 제가 한 15개 정도로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 산업에 IT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근무했던 뭐 LG CNS, 또 이와 경쟁하는 삼성, SK 이러한 30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500대, 뭐 그 이상 어떤 1000대 기업까지도 일반 대기업, 중견기업군에서는 IT 서비스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수작업, 매뉴얼로 어떠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고 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 데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IT 계열사를 보유하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좀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효율적으로 또 비용을 또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기업 아니더라도 조금은 생소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IT 계열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분들이 IT 쪽에 진출을 희망한다고 하면 보다 더 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또 하나는 뭐 중견기업군에는 이제 전문 IT 서비스를 그러니까 전문 업체로 전문적으로 IT 서비스하는 뭐 이 기업이 사실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IT 서비스 기업과도 크게 차이가 없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좀 여러 분야를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특정적인 분야에 좀 더 좀 강점을 두고서 그쪽에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솔루션을 희망하는 고객의 니즈를 조금 솔루션으로서 조금 지원해주는 그래서 좀 특정 분야에 좀 특화된 그러한 어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IT 서비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 어떤 인재 또 글로벌하게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외국계 IT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IT 서비스를 좀 일의 흐름으로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사업 발굴, 영업, 제안,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 시스템 서비스 운영입니다. 실제 그 밑에 보면 비즈니스 데벨롭먼트에서 BD라고 있고요. 세일즈, 그다음에 제안이라고 있고 BE, 그다음 프로젝트 수행에도
이제 몇 개의 이제 박스가 있습니다. ITP, ES, PM, C, QE, 컨설팅, 그리고 R&D 스텝. 결국 IT 서비스 회사도 결국 솔루션이 IT라는 거지, 시스템이라는 거지, 사실상 제조업 기반의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회사와 거의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비즈니스 밸류 체인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 발굴, 결국 이게 BD라고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데벨롭먼트입니다. 이게 결국 제조업으로 본다고 하면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결국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이러한 사업을 특정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우리가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솔루션을 회사에서 도입을 하면 이만큼의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하면서 뭔가 영업을 합니다. 소위 테크니컬 세일즈, 뭐 세일즈라고 되어 있지만 기술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이 그거 괜찮은데 흥미가 있는데 관심을 조금 표명하게 되면 한번 제안을 해 주실래요 하면 결국에 제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분석, 설계, 개발, 컨설팅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RTP. 결국 이 부분이 프로세스를 설계, 분석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약간 특정, 특화된 분야고요. 그 다음에 CQE는 이제 컨버전스라고 해서 융합적,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어떤 하나, 두 개의 어떤 융합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QE는 퀄리티 엔지니어링 그래서 결국 어떠한 솔루션을 구현을 하게 되면 품질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을 테스트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QE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밑에 있는 컨설팅이 있는데 이러한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R&D라고 하는 부분들은 밑에 있는데 사실은 앞에 사업 발굴이 BD가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사업을 발굴, 신사업을 기획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부분은 마케팅인데 결국 R&D라고 하는 거는 선행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업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조금 멀리 우리가 좀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조금 연구한다고 하면 R&D라고 하는 건 별로 선행 연구를 해야겠죠, 사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좀 대비해서 소위 지금 뭐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소위 뭐 가상화폐에 들어가는 블록체인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결국 AI 그다음에 IoT 이런 것들이 아마 연구의 과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면은 처음 이제 말씀드린 게 비즈니스 밸류 체인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죠. 제조업의 마케팅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실제 전문성 및 사업가 역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또 콜래버레이션 이렇게 해서 영어로 써 있는데 사실 IT 서비스뿐만 아니라 IT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은 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이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한 것을 결국엔 조합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결국 하나의 정말 그 퍼즐을 맞춰 놓으면 그 퍼즐 판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이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역량입니다. 또 특히나 사업 발굴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신입에 대한 니즈는 대기업의 IT 서비스 회사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의 분야에서 조금 뭔가 역량을 조금 발전시킨 다음에 그다음이 사업 기획, 사업 발굴로 조금 옮겨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 쪽에 신입의 니즈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공개 채용을 할 때는 일부 인원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쪽에 조금 직무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어떤 사업 발굴.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을 하면서 어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떠한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영업이고 말씀드린 대로 테크니컬 세일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에 어떤
관계에 대한 네트워킹 이러한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또 기본적인 영업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죠.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들. 결국 내가 어떤 특정 고객을 찾아가야 될 텐데 그 특정 고객을 발견해내는 그 가장 첫 번째 이제 액티비티가 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이 이제 어떤 고객이 괜찮은데 한번 우리 검토해 볼게요 하고 이제 뭔가 관심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이제 제안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 제안이라고 하는 작업들에 사실은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상당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뭐 2달, 3달씩도 사실은 이런 제안 작업들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결국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느냐. 결국 그 기술로서 결국 그 고객, 상대에서는 고객은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뭘 얻을 수 있느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비용을 얼마만큼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포커스가 돼서 결국 그러한 부분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과정이 결국 제안 과정이고요. 뭐 제안 PM이 있을 정도로 이 제안이라고 하는 과정들은 상당히 큰 프로젝트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작업에서도 직접적으로 신입을 당장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IT 서비스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앞에 사업 발굴 쪽이나 어떤 영업, 제안 쪽은 극히 일부 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학사에서 석사로 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적으로 이쪽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취준생들은 조금 더 염두하고 조금 지원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컨설팅인데 앞에 이제 전체 흐름에서 이제 설명을 조금 빠뜨렸던 그런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IT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낡은 책상이 좀 이제 새로 책상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책상, 그러니까 구책상이죠. 현재 쓰고 있는 책상에 서랍이 한 3개 있다고 하면 그 서랍 3개에 아마 조금 뒤죽박죽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십니까? 새 책상이 오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옮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에 뭔가 정리정돈을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흐트러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로세스를 결국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사실은 사전에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재정립을 하는 겁니다. 결국 프로세스를 결국 혁신한다고 하는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는 이 과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요령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결국 문제 해결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은 학사보다는 약간 석사를 선호하는 경향은 조금 있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알고리즘 같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하면 컨설팅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해보신다고 하면 아마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M이라고 하는 직무는 여러분과는 사실은 취준생들 신입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이제 설계 쪽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프로그래머로 만약에 신입 출발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경력 개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기소개서 또는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IT 서비스 회사의 꽃입니다. 결국 이 PM이 얼마나 우수하냐에 따라서 결국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PM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프로그래머로 출발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분석 설계 단계고요. 그 분석 설계 위 단계는 결국 뭔가 아키텍처, IT 인프라를 뭔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어떤 단계. 그 다음 단계 결국 프로젝트 매니저, PM 단계입니다. 이 PM은 결국 어떤 8대 범주라고 해서 PM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결국 기본적인 일정 및 범위 관리,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관리, 또 진척 관리,
또 인력에 대한 관리, 또 고객에 대한 관리, 여러 가지 8가지 한 분야에서 PM의 역할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직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어를 개발시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PM이라고 하는 직무를 조금 생각해 보고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프로젝트가 이제 수주가 돼서 시작이 되면 사실은 분석 설계를 먼저 합니다. 결국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국 시스템 개발을 하는 거죠. 물론 C, 자바 언어를 통해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드웨어도 필요하고요. 또 보안도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개발 분석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직무도 결국 곧바로 분석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 결국 맨 밑에 있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분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신입으로서의 초점이 되는 그런 직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직무가 되겠죠. 사실은 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장 IT 서비스에서는 인력적으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발 툴을 어떤 걸 이용을 해봤는지, 개발 환경은 어떠한지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 언어, 자바 언어 이런 부분들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최근에 뭐 유행하고 있는 파이썬 이런 부분들도 뭐 전공과 별개로 좀 공부를 했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학창 시절에 과제를 수행할 때 과연 일의 관점에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품질 관리죠.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건 시스템, 솔루션이 이제 구현이 되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랬을 때 원하는 아웃풋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는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품질을 이제 검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이제 퀄리티를 조금 어슈어런스 이제 보증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 그러한 직무가 품질 관리 직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IT에 대한 일의 흐름으로서 좀 본 부분인데 IT 서비스 회사는 결국에 IT 프로그래머가 가장 신입으로서 가장 많은 인력, 많은 수요가 있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렇다고 하면 테크놀로지 이외에 인포메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결국엔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건설, 화학, 공공, 그다음에 뭐 전기, 전자 이런 쪽에 약간 인포메이션의 비즈니스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좀 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 직무 사례인데 뭐 제가 최근에 근무했던 하나의 기업입니다. 바텍이라고 해서 치과 진단 장비를 만드는데 사실 여기도 IT가 쓰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분류를 이공계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일반 기업에서 IT죠.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처리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펌웨어에 대한 개발,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 또 응용 소프트웨어, 이제 촬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개발, 또 하나는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장비로 찍은 영상을 이제 치과 의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장비에서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의 어떤 책상에서 시스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볼 텐데 결국 시스템으로 찍은 영상을 결국 화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이거를 화면으로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다 개발 언어를 활용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T에 대한 분야가 이런 일반 기업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T 서비스 이외에도 일반 기업의 어떤 인더스트리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조금 좁힐 수만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업의 어떤 분석과 기업을 좀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게임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제
만났던 취준생들 중에서도 일부 이런 게임 회사를 좀 가고 싶어하는 어떤 희망자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나리오 기획부터 시스템 기획, 컨텐츠에 대한 기획, 또 PD, PM, 그리고 모바일 기획 이런 식으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IT라고 하는 게 모든 게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왜? 개발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공계 출신이고 IT를 전공을 했는데 난 개발보다는 스토리를 만드는, 저는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결국엔 컨텐츠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게임이라고 하는 IT 쪽의 한 분야인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역사를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 게임들을 제가 많이 해보고 분석해보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전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뭔가 IT 게임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획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단순히 개발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발을 하기 앞서 있는 기획이라고 하는, 플래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조금 폭넓게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개발 쪽에서는 사례에서 보듯이 게임 직무의 경우에도 웹 쪽에 대한 개발, 또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는 거, 또 그래픽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거, 보안이라고 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 또 시스템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고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난 그래픽 쪽이 내 강점이 있어. 사실 그렇다고 하면 그 직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돼서 여러분들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내 분석, 자기 분석을 통한 IT의 어떤 직종 직무 이해를 연계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보안입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닥칠 정말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리스크는 보안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결국에 시큐리티, 이러한 부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IT와 관련된 기업, 직무, 조직들은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쪽에 상당한 니즈가 많이 발생할 거고,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면 충분히 좀 승부가 되는 채용 준비가 될 겁니다. 일반 회사 하나 사례 좀 보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 회사는 그럼 IT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 제가 이제 세 번째 회사였던 풀몬의 사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IT 팀이 다 있습니다. 정보기술팀, IT 팀. 과연 이런 팀에서는 IT 개발에 필요한 인력들을 다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소속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때 IT가 필요로 하는 니즈가 발생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결국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ERP 시스템이 조금 오래돼서 새롭게 우리가 개발을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ERP IT를 구축하는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체들에게 제안을 받고 그 업체들 중에서 우리에게 보다 좋은 어떤 IT 솔루션을 ERP를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니즈는 많지 않습니다. 무슨 니즈? 결국 신입에 대한 니즈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IT 정보기술팀은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 결국 IT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을 하죠. 결국 IT 플래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요는 별로 없지만 만약에 어떤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IT팀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 IT 기획 쪽에 대한 부분에 일을 해야 될 거고, 중요한 건 개발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된 내용을 잘 분석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는지를 결국 어떤 업체와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시하고 그 부분을 좀 요청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 언어, 자바 언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소스 코드를 잘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앞에 IT 서비스의 컨설팅 직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즈니스, 일을 잘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입으로서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했던 과제, 프로젝트가 결국 일이라고 본다면 결국 그 태스크들을 나는 어떻게 분석하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있다고 하면 결국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 지식 스킬 역량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과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IT 서비스 회사에서 전공 불문으로 채용을 합니다. 이거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1990년대부터 전공 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놀로지를 전공으로 한 컴퓨터, 전산을 전공한 그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테크놀로지도 중요하지만 인포메이션입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 산업에 대한 지식입니다. 화학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건설 현장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지,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토목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테크놀로지, 결국 컴퓨터나 전산을 전공한 학생들은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해하고 프로덕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have to는 아니지만 IT 전반의 어떤 기술의 트렌드,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늘상 옆에서 두고서 관심 있게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다고 하면 좋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테크놀로지 좀 필요하죠. 사실은 인포메이션만 있는 취준생들은 입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은 상당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 훈련을 시킵니다만 사실은 미리 조금 공부를 한다고 하면 개발 환경은 어땠는지, 또 개발 언어는 어떤 부분의 언어에 강점이 있는지, 또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RLC 회로라든지 마이크로 컨트롤러,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 이런 쪽에 좀 특화된 영역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초학문인 수학에 대한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 플러스에서 호기심, 탐구심, 또 그다음에 관찰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 IT 서비스의 프로그래머 또는 IT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는 역량, 소위 이제 인성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IT 직무 존재 이유, 시스템과 머신의 차이는 아까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코딩을 잘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취준생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짧게 하는 게 좋은 건가? 길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 코딩을 한 것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될까? 코딩의 오류를 조금 더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코딩을 직접 해본 취준생들이라고 하면 보다 더 남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IT 직무 수행자의 일하는 방식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A 하십시오 하면 A만 하는 게 아니라 A를 왜 할까? A보다 B가 더 좋은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고객의 니즈를 프로세스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될까?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거를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역량이 없게 되면 어떠한 것을 개발했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헛손질이 되거나 또 나중에 유지보수를 보다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3D와 4D의 차이, 3D 아시죠? 4D는 결국 여기에 디스턴스라는 건 사실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객사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위 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고객사의 직원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뭐 협업,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근무지가 전국 방방곡곡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연고지와 관계가 없거든요. 또는 글로벌리 해외 지사 법인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IT 직무에 대한 부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욕심을 낸다고 하면 결국 기술을 왜 연구하고 개발할까? 결국 인류에 대한 어떤 편의성, 인류의 안전, 또 인류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을 다 지원하는 것들이겠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이제 잘 좀 고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몇 개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초반에도 4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류가 하던 일을 대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또 결국 직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이런 단어들이 이제 떠오를 텐데 보시면은 이게 2015년에 어떤 대회에 출전했던 이제 똘망이라는 로봇입니다. 이런 로봇을 만든 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회사들도 상당히 유망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좀 비전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업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보면 융합 직업이라고 나오는데 아트 디렉터 결국에 좀 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저도 뭐 경험이 있지만 테크니컬 라이터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결국에 글로벌하게 해외에 수출하고자 한다고 하면 매뉴얼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러한 매뉴얼들은 영문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한 경우에 나 영문과인데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 그 경우가 단순히 통역 번역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을 영문 매뉴얼로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들인 테크니컬 라이터, TW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직무들도 상당히 좀 유망하고 또 UX 디자이너, 결국 유저 익스페리언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사용자의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UX 디자이너들도 상당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고 떠오르는 직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할랄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함께 어우러 살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할랄 이제 어떤 이슬람교의 무슬림 문화에서 결국 할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식품, 화장품, 의약, 축산 등 결국 원료의 어떤 생산하는 과정들, 재배하는 과정들 그게 소비자의 어떤 입이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할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여기도 뭐 이색 직업들이 있는데 드론 조종사. 사실은 저도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드론을 좋아하는 분들은 있지만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면은 뭐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아마존의 택배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물류, 유통, 그다음에 항공기 제작 업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방송 및 과학 또는 도시가스 또는 산림 쪽에 어떤 관련된 어떤 기관들 또는 기업들 경우에는 결국에 드론으로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보다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조종에 대한 부분을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앞으로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리는 거는 한 회사의 2017년도 코드 몬스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직무들은 아쉽게도 아직까지 뭔가 스펙을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 말씀드린 IT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 과연 중요할까요? 어떠한 학교가 중요할까요? 어학 능력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 여러분들의 코딩이라고 하면 코딩 능력이 누구 못지않게 실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잘 찾아보셔서 만약에 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좋은 어떤 채용과 연계되는 기회도 얻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IT 서비스 분야, 또 그다음에 인베디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렸지만 진출 분야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의 직무의 속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내 강점과 연계해가지고 나는 좀 더 특화된, 차별화된 지식은 또 차별화된 경험,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직무가 어떻게 더 발전이 될 것인지, 어떠한 비전에 대한 어떤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은 복합적으로,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조금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 보다 더 여러분들이 포커스, 좀 집중된 어떤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장편호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IT 분야 중에 사실은 코딩을 면접에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 코드몬스터 해가지고 코딩 테스트를 하는 어떤 대회 같은 걸 합니다. 이런 대회에서 우수한 어떤 시상자죠.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어떤 지원자들에게는 나중에 어떤 채용과 연계한 특혜를 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코딩 능력은 그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쪽에 어떤 코딩에 대한 부분의 어떤 대회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만약에 준비하시고 또 참여하신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무술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말씀드린 IT 직종과 직무에 대한 이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사실 좀 폭넓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주마간산 이렇게 훑었던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IT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분들이 발로 또는 어떤 인터넷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정말 나만의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